반갑습니다. 김혜리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5년 전, 딱 이제 벌써 15년 됐네요.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 애플 CEO께서 이제 아이폰 처음 공개하면서 엄청 이슈가 됐었던 키노트를 발표했을 그 당시 딱 그때부터 저는 이제 게임 중독,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걸 아이들이 쓸 때는 아니었으니까요. 게임 중독과 관련된 그런 예방 교육을 지금은 학교에 안 계시지만 통신대학교의 신고은 교수님이 계셨던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처음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스마트폰과 게임과 뭐 대중문화 그리고 성적인 어떤 아이들의 대중문화, 미디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다루는 그런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PGM 선교회 김혜련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에서 같이 일을 병행을 하고 있고 이쪽에 있는 산업의 가장 최신 기술을 알 수 있는 IT 교육 쪽에서 인공지능이나 기술 개발이나 게임의 근간이 되는 스마트폰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기술들이 발전해 가고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중독 분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지를 함께 연구하면서 필드에서 또 강 현장에서 교회에서 또 실제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좀 전문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고 나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들고 다니기 시작하게 된 지가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목격을 하게 됐고 매년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매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지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요. 5년 전쯤이죠.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코로나 좀 전, 그때까지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였습니다. 점점 연령대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점점 그런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아이들이 보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아이들을 더 이제 예전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래도 초등학교 4, 5학년 기준으로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없었는데 이제는 한 3, 4명, 5, 6명 정도가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는 어떤가요? 과거에 한 5년 전만 해도 교회에 가서 이제 수련회 강의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면 이제 사역자분들께 먼저 여쭤봅니다. 이 교회는 예배 전에 스마트폰을 걷나요? 그렇게 여쭤보면 걷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십니까 지금? 그런데 혹시 있나요? 큰일 나죠. 아이들 걸립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고 심지어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걷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학교의 정책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초등학교, 중학교는 걷고 있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걷어서 예전에 그 가방 같은 데다 꽂아가지고 보관을 했다는 걸 제가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정책적으로 그러지 않기로 결정이 된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학생들이 쓰는, 또 많이 쓰는 학생들도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초등학생 정도 줘놓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커갖고 어떻게 되는지를 엄마 아빠들이 본 거예요. 이제 봤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찾아가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얘들아, 3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3, 4, 5, 6, 4년 동안 스마트폰을 쓰지 않니? 그러면 4년 동안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니? 자, 여기 있는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 밤에 잘 때까지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얼굴에 맞아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여기가 들어보실래요? 한번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스마트폰 게임에 아이들은 현질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써본 금액이 10만원 이상 되는 친구도 손 들어봐. 초등학생 버전입니다. 중학생 50만원 이상 되는 친구도 손 들어봐. 저는 초등학교에서 300만원 이상까지 받고요. 중학교에서는 600만원까지 받습니다. 참 어딜 가나 10만원 이상은 우습게 나오고요. 100만원, 200만원 정말 우습게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것들은 이런 아이들이 금액을 쓸 때 부모님이 허락을 줘서 쓴다는 거죠.
맞벌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보상적인 의미로서 아이들끼리 생일 선물도 게임 아이템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도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게임 아이템이 그냥 예쁜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복권 같은 걸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 사행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형 아이템을 산다는 게 문제인 건데, 아무튼 아이들은 한 번 돈을 쓰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쓰기 시작합니다. 기억에 남는 아이 하나는 브롤스타즈라고 하는 게임에다가 300만 원 써서 엄마한테 걸렸어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준 태아 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태아 통장에 있는 돈을 아이가 체크카드에 가지고 그냥 긁어버린 거죠. 네, 환불이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한테 걸렸죠. 그리고 학생에도 알려져서 며칠 동안 교실에 못 들어오고 막 교무실, 교장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의 이슈가 되었던 학생들 사이에서 쟤네 뭐가 좀 그런 사건이 있었네? 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그 반에서 어떤 아이였을까요? 영웅입니다. 이 아이의 계정에는 300만 원이 있어요. 이 아이랑 같이 사냥을 다니면 이 아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 왕이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강한 아이템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도 그 게임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난리가 났으면 못하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했더니 엄마가 못하게 하지 않니 했더니 괜찮아요. 아빠가 같이 해요. 이슈가 학교에서 벌어졌을 때 아이들은 뭔가 아이들끼리 생각하는 것과 학교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겠죠. 이것은 저는 이 중독에 대한 문제 굉장히 부전의 문제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또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부모님이랑 또는 집안에 계신 보호자분이랑 이 중독 문제 때문에, 중독이 아니죠. 스마트폰이나 게임 문제 때문에 다퉈본 적이, 그러니까 야단 맞은 적이 아니라 반항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자, 질문. 남자아이들이 더 많이 들까요?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들까요? 여자아이들이 더 많이 들까요? 제가 교육청에 계신 분께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교육청이 생긴 이래로 어떤 지역에서 여학생들의 성적 평균이 남학생보다 떨어졌답니다. 보통 안 그랬는데 여자아이들, 제가 처음에 아까 15년 전에 게임 중독 얘기할 때는 여자애들은 뭔 소리지? 뭐 서든어택, 뭐 메이플스토리 지금도 합니다. 아이들이 15년 전 게임인데 꼬뻑꼬뻑 하면서 뭐 이렇게 무슨 소리 하나 했어요. 지금은 제가 강의 마지막에 얘들아, 그래서 스마트폰 우리 부모님의 권한이잖아. PC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작아졌을 뿐이지. 넌 내 모니터 들고 있다가 떨어뜨릴 얼굴에 맞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손에 들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이제 사실은 PC잖아.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컴퓨터 할 때처럼 컴퓨터 킬 때 부모님 허락 받는 것처럼 부모님의 권한으로 돌려드리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손 들어보자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남자애들은요, 지은 죄가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뺀질거린 것 같아 보이고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강의 때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게임 얘기하고 나 혼자서 막 쪼쪼쪼쪼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결단하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아이들은요, 쉽지 않아요. 눈물을 후두두두 이렇게 닭똥같이 막 흘립니다. 네. 왜냐하면 끝나고 사진 찍어서 부모님한테 다 얘기하고 막 투지폰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네. 여자아이들의 문제가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밤에 잘 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들 숙제나 이런 부분들을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스마트폰이나 게임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잔 적이 있는 친구들,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드러나고, 과거에 10년 전에는 엄마들이 유모차에다가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 달아놓고 뽀로로 틀어주면서 애들한테 막 장보고 다니면 애들이 안 울어요, 좋아요, 자랑을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식당에서 눈치 보면서 애들한테 이거 틀어줍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다들 알아요. 다들 알아요. 이거 문제가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동의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상황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것이 뭔가 법제화가 되고 이것이 뭔가 치료라든지 법이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심지어 이것이 중독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과몰입이냐, 중독이냐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대립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세계, 게임의 세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저는 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을 따라간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는 저도 내려놨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 이제 막 40이 됐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이 부분에서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못 따라갑니다. 제가 매년 아이들이 하는 스마트폰, 아이들이 보는 밈들,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콘텐츠들, 아이들이 보는 그 아이들의 하위 문화 속에서 가능하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 아이들이 느끼는 것들을 같이 느끼려고 노력을 해온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완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같은 콘텐츠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들과 아이들이 서로 느끼는 유대감과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어떤 배리어는요.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아이들은 정말 협의가 안 되는,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런 장벽일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소통할 수 없는 우리가 모르는 언어들과 단어들을 만들죠. 그들의 문화를 만들죠. 그건 우리 세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 세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2000년 전 기록에도 요즘 것들은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의도도 있었대잖아요.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그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아이들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세상의 그 범위가 그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중독 종류를 우리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의 종류를 얘기하라고 하면 끼케야 게임, 뭐 드라마, 영화, 웹툰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아이들한테 웹툰의 종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할 거예요. 게임의 종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 하루 종일 얘기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유튜브 켜서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뜨는 유튜브들의 종류만 봐도 다 다르실 겁니다.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카테고리가 있고 그 종류들이 있고 그 안에 그 수많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 안에서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의 사회가 있고 그 안에서의 정신들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군집회에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가 같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학년들이 그냥 5학년들이 보는 게 다 똑같다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보는 콘텐츠가 다르고 저 아이가 보는 콘텐츠가 다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섬기는 신이 다르고 저 아이가 섬기는 신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지만 하여튼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자유시간대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마치 손을 잡을 수 없는 수많은 갈래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다 악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고 실제가 아니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악하냐, 다 폭력적이고 다 선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드라마도 굉장히 착한 드라마 많이 나오고요. 웹툰도 그렇고 심지어 게임들도 찾아보면 아이들이 하는 것 중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것은 게임이다. 그러면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다가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하나의 담론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려 들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중독의 원인,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왜 이런 걸 통해서 중독이 되는지의 기전도 다 다릅니다. 총싸움하는 아이들하고 전략 시뮬레이션 하는 아이들, 특히 요새 롤드컵 여러분 들어보셨죠? 올림픽 종목으로도, 올림픽이 아니죠. 아시아 올림픽 그 종목으로도 선정되어져 있는 그 게임이 그런 걸로 하는 그 스포츠가 단순하게 아이들이 하는 총싸움하고 뇌의 중독 기전이 같을까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포츠로 지정된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다 중독되는 과정에서의 그 원인 기전이 다 똑같을까요? 그것도 다릅니다. 게임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중독이 되는 그 원인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게임이 중독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법제화시키거나 뭔가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결국에 전인적인 케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스티브 잡스에게 제가 초반에 잠시 드렸는데 이분께서 처음에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폰,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에다 이제 담았다.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였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할 때나 내가 쉴 때나 내가 운전을 할 때나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아침에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기능들을 하나로 모았는데 이걸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작습니다. 이걸 이제 들고 나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기계를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계를 하루 종일 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 기계만 만든 게 아니라 이 기계 안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앱 마켓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앱 마켓이 지금은 없지만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LG, KT, SK 3사에도 각자 통신사들의 애플리케이션 마켓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의할 때 그 애플리케이션 마켓들에 있는 선정서인부터 막 해서 막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켓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마켓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폰 산업에, 이 산업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이 아이폰 산업에서는 기계를 만든 사람만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 그 만든 모든 회사들이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전자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이것을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 이걸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도 했고, 심지어 이분이 CEO를 맡고 계시는 중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아이폰 광고도 없었어요. 광고도 없었습니다. CEO가 바뀌기 전까지는 청소년을 위한 아이폰에 대한 홍보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죠. 이건 성인용이라고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는 그 블루오션을 왜 버립니까? 지금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생 2학년부터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고 5학년만 되면 우리가 쉽게 100만원, 200만원 하는 가장 하이엔드급, 가장 플래그십 모델들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 시장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에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지만은 만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IT 기업에 있는 수많은 임원들 그리고 그 수장들은 다 아이들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비즈니스 자체가 많이 써야 돈이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고 가능한 한 여러 번 보고 가능한 한 자주 꺼내 봐야지만이 볼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업계에서는요 상품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네가 상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튜브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돈을 벌까요 못 벌까요? 당연히 벌겠죠. 1년에 얼마 정도 벌까요? 네, 42조를 번다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1년에 구글이 버는 돈의 한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42조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벌 때에 누군가는 돈을 냈으니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유튜브의 고객은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다 돈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프리미엄 내는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 내는데 그 돈이 전 세계로 아무리 모아봐야 42조에 이만큼이라도 될까요? 아닙니다. 유튜브의 고객은 누굴까요? 광고주입니다. 광고주입니다. 네. 유튜브의 광고주들은 무슨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돈을 낼 겁니다. 그 상품은 뭘까요? 시청자들의 관심과 집중입니다. 시청자들의 수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집중을 여러분 영화관 가면 새까 맞고 화면만 나오잖아요. 밤에 잘 때까지 떠들떠들 얼굴을 맞을 정도로 한밤중에 우리 계속 밤새도록 보는 거 뭡니까? 쇼츠입니다. 그죠? 네, 그 쇼츠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 비용이 절대 싸지 않은 것이죠. 그 돈이 수익입니다. 구글의 대부분의 수익은 다 이런 광고 수입에서 나고 제가 구글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구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일을 잘하는 거죠. 대부분의 IT 기업들 어쩌면 전체 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EO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잠입니다. 사람들이 잠을 덜 자고 넷플릭스를 봐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많이 보면 중간에 광고 안 나오잖아요. 아니요. 넷플릭스를 이제 결제하는 그 비용은 그래도 좀 비싸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비해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내야 되고 하나의 콘텐츠가 끝나면 그 다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해 주는데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또 추천해 주고 리모컨을 들고 우리는 예전에 뭐 재밌는 거 하나 없냐 하면서 계속 돌리던 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 1편부터 끝편까지 정주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디오 테이프 빌려서 다 보면 한 번 더 보거나 다시 갖다 주고 또 다른 거 빌려가야 되고 안 가지고 누가 빌려가고 없으면 그거 언제 다시 들어가야 그 시대랑 완전 다른 시대인 거죠. 이런 시대가 바뀌면서 기업들의 수익은 훨씬 더 높아졌지만 우리의 소비 형태는
중독 비즈니스 소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보고 자주 보고 계속 봐야 상품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확률형 아이템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거의 99%에 해당하는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99%의 게임은 온라인 게임,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게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료로 만들어진 게임은 게임 업계가 얘기하는 다양한, 그리고 이렇게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의 게임, 문화로서의 게임의 요소를 가진 좋은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저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만들어진 게임을 만드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그 비용을 들이고 그 게임을 하루하루 운영하는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임들을 절대 돈을 받고 처음에 시작할 수 있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마치 카지노에 입장할 때 입장권을 받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아주 작은 게임이든 아주 크게 만들어진 게임이든 무슨 게임이든 들어가게 되는 모든 화면들은 다 확률형 아이템, 복권 같은, 슬롯머신 같은 눌러서 어떤 특정한 아이템,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게 나올 수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고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 전설의 아이템, 고대의 아이템, 진짜 돈 주고도 못 뽑을 그런 아이템을 공짜로 뽑아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번 손을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낚이면 그 아이들은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 게임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들아 게임 그만해야겠지? 네. 그러면 게임 지우자? 네. 하고 지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수입니다. 얘들아 게임 그만해야 되지? 네. 그러면 계정을 지우자. 애들이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그 게임에다 돈 한 푼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그 게임에서 자기가 이뤄낸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경우의 수를 뛰어넘고 수많은 난관을 헤쳐가면서 지금의 레벨을 만들었거든요. 돈을 들였든 안 들었든 상관없이 그 아이의 그 게임에서의 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10,000원이라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계정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무료로 만들었다고 해도, 무료로 게임을 했다고 해도 그런데 10,000원이라도 썼다고 해보십시오. 포기 못합니다. 게임 회사들은 아이들한테 돈을 버는 거 가지고 운영되지는 않겠죠. 특정 소수의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고래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수억 원,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현질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게임을 할 때에 무료로 쓰는 사람이든 돈을 적게 쓰는 사람이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게임을 하는데 내가 거기다 돈을 쓰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회사는 돈을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 돈을 쓰지 않지만 거기서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주 게임을 하는 사용량이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데일리, DAU, monthly, MAU, year, AAU 이렇게 사용량으로서도 그 투자 가치를 또 평가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단순히 게임을 게임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중독의 기전이 있고 그 원인은 중독의 기전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원인들도 있지만 아이의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가정에서의 고립, 학생들 관계에서의 고립, 개인의 신체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개인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에서는 어머니와의 문제일지, 삼촌과의 문제일지, 친구 누구와의 문제일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 어떻게 짜여져 있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문제는요, 전인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중독의 문제를, 미디어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미디어의 문제, 중독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교회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계명의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1계명부터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때 시대 때부터 다른 신의 존재를 1계명부터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우상숭배는 그때 당시의 미디어였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쾌락이었어요. 과거의 우상들의 형태가 지금의 대중문화가 됐고 대중문화를 소비했던 그런 형태가 게임으로서 발전하고 손 안에 들어오면서 아이들한테는
게임이 되고 스마트폰 앱이 되고 웹툰이 되고 쇼츠가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다 그건 사탄이다, 우상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 근간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중독에 대한 학문적인 부분들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고,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는지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여가 시간, 아이들이 아무것도 제약을 받지 않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결국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결국 가장 집중을 쏟는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단순히 막 선정적이고 막 그런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이것이 우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뿔 달고 무서운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고 우리 가장 잘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 잘 빠져들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아이들보다 과연 이 문제에서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공부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드린 예배의 그 영성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독 예방 교육 강사들을 양성합니다. 이분들은 1년에 100명씩 배출되고, 이 일은 강사를 만들어서 강의를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평신도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들이, 정말 저는 어벤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분들이 저만 아닙니다. 네, 이분들께서 가장 한국에서, 어쩌면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을 단순히 한두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간 동안, 6개월 그런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8대 중독에 대한 아주 치밀한 교육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주시고 아이들 향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러한 하나를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동기 학부 목사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이들은 교회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엄청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있는 아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면 전사래요. 학교에 가면 그렇게 아이들한테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단체 톡방에다 다 몰아놓고 마스크, 십자가, X 써놓고 다 나간답니다. 교회에서 마스크 안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코로나 때 얘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하는 아이는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학원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그 안에서의 키맨이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에서 볼 때, 쟤네 왜 저렇게 예배에 집중을 안 하지? 쟤네들 왜 저렇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핸드폰만 보지?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나름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분열이, 그 아이들끼리의 분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딱 쳐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성적인 부분들 다 쳐버리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미디어에 대한 부분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들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전문가들도 미국의 SNS의 산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미국 내에서의 분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의 세대 간의 분열, 아이들끼리의 분열, 좌쪽과 우쪽의 분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전보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면서 정치적인 분열은 더 양끝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좌쪽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 키면 그거밖에 안 나오고 우쪽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 키면 그거밖에 안 나오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는 분열의 문제이고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가가서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